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모처럼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런저런 외부 변수들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일단은 끊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22,000달러 중반에 자리하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안도 랠리를 펼치면서 가장 우려했었던 2만 달러 붕괴 위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거리두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이뤄질 수 있을지 아직은 단언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이 추가됐다는 점은 어쨌든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와 암호화폐가 안도 랠리를 벌였던 것은 무엇보다 금리 리스크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때려잡겠다. 이렇게 나름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나 중국 봉쇄 등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요인들에 대해서도 나름 인정하는 발언을 제시한 것도 시장을 안도하게 했습니다. 특히 점도표를 통해서 2024년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확인됐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때가 비트코인의 다음 반감기와 맞물린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리스크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내보이면서 이제 관심사는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바이든 정부가 과연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경제팀이 하는 것을 보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전히 낮은 실업률만을 강조하면서 나름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위기에 낡은 정책을 적용시켜서 이 꼴이 난 건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가 나름 바이든 경제팀을 조지는 기사를 하나 제시했는데 의미 포인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속보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반격입니다. XRP 홀더들의 입장이 법원에 제출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한 SEC는 현재 자신들의 입장문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기밀로 붙여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리플 측이 이번에 제시한 건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큰 소식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도돌림표 다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마치 끝없는 전쟁을 향해서 계속 의미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일단 활력이 돌고 있다라는 점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제 6월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몇 가지 정책적 또는 정치적인 대응 카드들도 하나씩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처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7월로 접어들면서 또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반전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나름의 시장 대응 전략 짜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에 잘 올라선 뒤에 새로운 돌파를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2만 달러 뚫리면 어쩌나 이런 우려가 많았었는데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를 계기로 나름의 안도 랠리를 펼쳐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행성 지표다 보니까 다음 업데이트 때는 소폭이라도 개선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5%대에 자리 잡으면서 애매한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이 안도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2만 달러 붕괴는 어쨌든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인 200주 이동평균 22,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더 안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정확히는 19,511달러를 지켜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 이건 이전 강세 사이클이었던 2017년 말의 고점에 해당합니다.
비트코인은 12년 거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이전 사이클 고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19,511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면 나름 비트코인의 역사에 있어서는 중대 사건으로 기록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매클로는 2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새로운 바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2만 달러를 새로운 5천 달러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하락세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이 2025년까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다만 인플레이션 등의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 진행 중인 조정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은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곰 세력은 누그러질 기색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 동안의 급매도로 인해서 RSI가 21로 떨어졌다. 이건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피보나치 382에 해당하는 24,562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25,938달러까지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 다만 이 구간에서 곰 세력은 강력한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버헤드 영역에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 곰 세력은 2만 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면서 하락세를 재개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 17,500달러를 거쳐서 16,0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매수자의 잠재적인 추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7,748달러 위로 가격을 밀어붙이고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RSI를 놓고 이제 곧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석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 상대 고강도 지수 RSI는 가격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사이의 상대적인 강도를 보여주는 건데 RSI가 크면 상승 추세가 크다라는 거고 RSI가 작으면 하락 추세가 크다라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 주간 RSI나 일간 RSI 모두 거의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곧 반등 랠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여러 분석가들이 잇따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유명 트레이더 라크 데이비스가 주간 RSI를 기준으로 강세 전망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주간 RSI가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고 이건 이전의 어떤 약세장과 비교를 해서도 낮은 수치다. 현재 비트코인 주간 캔들은 200주 이동평균을 살짝 밀어 올렸는데 이번 주에 남은 4일 동안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만약 비트코인이 계속 200주 이동평균과 200주 지수 이동평균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시도를 한다면 비트코인은 201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 구간을 축적 구간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의 상황은 몇 달 더 이어질 수도 있는데 최장으로 길게 봤을 때는 올해 12월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의 축적과 조정 양상이 길어질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차트적으로는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시장에 조금 더 우세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 리스크가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비록 0.75%포인트라는 과격한 수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 폭이 예상 범위로 단행됐다라는 점, 7월 이후 상황까지 클리어해졌다라는 점, 나름 연준이 인플레 때려잡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안도 랠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바라봐야 할 지점은 연준의 점도표인데 FOMC 위원들은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연 3.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내년에는 3.8%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다시 3.4%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 시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포착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은 비트코인 반감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쩌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벌어졌던 강세 사이클이 이 시기에 대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여전하다.
연준의 최대 실수는 물가 안정 실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상당수 인플레이션 요인이 연준의 통제를 벗어났다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준도 나름 한다고는 하는데 글로벌 변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내비친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악화, 중국의 봉쇄로 인한 영향, 이런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름 연준이 안도 시그널을 시장에 일시적으로 안겨준 것이기는 한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는 일련의 짓들을 보면 이게 참 앞으로의 상황이 간단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가 작심하고 조직이 성격의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자체 경제 분석 모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 하강 위험을 72%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면서 다음 대선이 있는 2024년 초까지 하강이 계속된다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고강도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소 얼이 좀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장도 서민 살림살이도 지금 거의 아사리판이 난 상황인데 여전히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 실업률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점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낮은 실업률 역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빛을 보기 어렵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와 실업률을 종합해서 선정하는 미저리 지수, 이 고통 지수, 비참 지수가 2차 대전 이후 몇 번 있었던 그 어떤 불경기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도 비슷하게 비판을 한 부분인데 미국 내부적으로 실업률이 완화되면서 수요에 대한 증가가 개선됐을지 몰라도 여러 글로벌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 자체가 위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를 이루게 됐다. 새로운 상황에 낡은 정책 수단을 활용한 결과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정신 못 차리고 뻘소리를 해대는 것은 요즘 글로벌 트렌드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어찌하여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바이든 정부는 중간선거에서 힘겨운 결과를 받아볼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 34명을 선출하고 36개 주의 주지사와 거의 모든 주의 주의회 의원을 선출합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연방의회 다수당이 바뀌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여대 야소인데도 의회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판때기가 엎어질 가능성이 높고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바뀔 경우에 바이든 정부는 남은 2년 임기 동안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재선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급반전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가장 미국 일반 서민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 정말 숨쉬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정책적, 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면초가도 이런 불쌍한 사면초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최악의 지지율을 기반으로 무능함의 상징으로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정부가 뭔 평가를 받든 알 바 아니긴 하지만 이게 또 내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참 알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속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리플과 SEC는 XRP 홀더들의 입장문을 법원에 제시하는 것을 놓고 나름 날선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SEC는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자신들의 반대 입장문 내용을 기밀에 붙여야 한다, 이런 다소 이상한 뻘짓을 추가로 시전하고 있고 리플은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장문을 법원에 추가로 제시하면서 SEC는 존 디튼 변호사가 작성한 XRP 홀더 입장문이 일반 대중이 접근 권한이 없는 사법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건의 판례를 보면 비사법적인 문서들은 법원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타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대체 왜 이걸 기밀로 봉인해야 하느냐 이런 반박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리플 측은 그러면서 SEC의 주장대로라면 리플 측과 관련된 문서들 역시 봉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적이지 않고 예민한 내용이 담긴 내용들은 비즈니스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봉인돼야 한다. 이렇게 맞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참 좀 그런 게 굉장히 예리한 날선 공방이라기보다 니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런다 이렇게 물고 넘어지는 방식에 가깝게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상 끝없는 도돌이표 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홀더들 사이에서는 정말 리플과 SEC는 끝없는 전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소 늘어지는 상황을 중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역할이기도 한데 과연 법원이 이런 양측의 주장들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일단 반등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개미 투자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취지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게 진짜 찐반등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 상황들, 가능한 시나리오들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